프랑스에선 옛날에 혁명이 일어나서 부자들을 단두대에 올리기도 하던데 남한은 이렇게 휴전선 저기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너는 북한 사람이라고. 너무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충격을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좀 심신이 좀 불편합니다. 왠지 아세요? 조금 전에 그 액션캠이 고장나서 우리 그 세미콘 코리아 갔었는데 촬영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AS를 보냈는데 이 중국 회사가 메모리 카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삼성 거였고 액션캠은 중국 회사 거였는데 이 중국 회사가 삼성전자 메모리 문제 아니냐고 이런 지적을 하는 이런 상황. 왠지 수긍이 가나? 이제 수긍을 해야 되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식만 500만 원 아니고 500억 원이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여의도에 널렸습니다. 여의도 가가지고 특히 여름에 반바지 입고 스레빠 끌고 돌아다니면서 콩나물 국밥 먹고 있는 사람, 그 슈퍼겜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한 수십억대 혹은 100억대, 이른바 이제 100억 넘어야 슈퍼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날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이분의 꿈이 있답니다. 목표 뭐였겠습니까?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주식 500억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평가자산 얼마를 더 달성하고 싶을까? 그 다음 목표 뭘 것 같아요? 그치, 딱 그겁니다. 1000억 달성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이렇게 해요. 요거는 세 자릿수, 공까지 포함해서 억 빼고 네 자릿수 한번 찍어보는 게 내 목표다. 근데 이 사람은 과연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입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분은 욕심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당장 나 1000억 벌 거야. YC로 해갖고 막 1000억 벌 거야 하면은 그건 욕심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시드머니 1억을 가지고 약 10여 년 만에 500억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 한 20억, 30억 모았을 때 목표는 100억이었고 100억 모았을 땐 200~300억 원이었고 차근차근 밟아서 10여 년 사이에 1억 원을 500억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 1억 옵션에 몰빵 걸어갖고 어느 날 갑자기 500배 터져갖고 한 방에 이렇게 달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어떻게 잭팟을 터뜨려서 1000억 가겠다라고 하면 욕심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500억 달성한 사람, 500배의 10여 년간 500배의 자산을 달성한 사람이 앞으로 2배 달성을 못할까요? 그냥 이 사람이 해온 대로 하면 달성 가능한 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고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욕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욕망 같은 거죠. 욕망. 그게 본인을 자극하는 기제가 되는 거죠. 이제 본능적인 건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욕망과 불안.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하는 딱 기제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이거거든요. 욕망. 돈 갖고 싶어. 좋은 차 타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욕망이 있어야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그 질병에 걸리는 것도 도파민이 너무 안 나오면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이나 근육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도파민이 안 나왔을 때 혹은 너무 욕망이 없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욕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거 이 책에 참 나온다 안 그래도. 이 책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거의 바이블이다. 이 책 그 243번째 글에 나오는 욕망과 역량이라는 내용이에요. 스피노자 알지 않습니까? 철학자,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실현할 역량이 있어야 하고 역량이 생기면 사람은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해갑니까?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 싶어. 10억 원 자산을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하면서 역량이라는 게 생깁니다. 역량을 바탕으로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욕망이 불러일으켜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욕심이 너무 없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그걸 채울 만큼 능력도 키워야 하고요. 욕망은 강한데 그걸 실현할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나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욕망과 그리고 그걸 달성할 역량을 같이 키워나가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욕망이 없어. 나 이제 한 자산 100억을 달성했는데 이걸로 뭐 하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은전 한 잎을 손에 쥐게 됐는데 나는 이제 뭐 하지? 라고 해서 그때부터 욕망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달성을 해서 더 이상 욕망이 없는 건데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망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망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절망은 잠깐 희망이 꺾인 거예요. 근데 무망은 그냥 희망 자체가 없는 상태. 절망보다 더
무서운 상황,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욕망, 역량, 욕망, 역량 이거를 반복해 나가야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냥 현재 상황 유유자적하시면서 사시면서 돼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책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책에서도 또 쓴 게 있는데 이 불안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는 기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스불 제대로 끄고 나왔나? 집안문 제대로 단속하고 나왔나? 보일러 끄고 나왔나? 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 불안감이 있어야 안전하게 가스도 잠그고 나오는 거고 보일러가 더 들어가서 비용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고 문도 확실히 잠가서 도둑이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까? 연봉을 인상시킬 수 있을까?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방학 때 방학 숙제 안 할걸요?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몇 대 맞으면 되지? 점수 떨어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없으면 정말 문제라는 거. 다만 불안감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되죠? 내가 편안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뒷자리에 편안하게 타고 가는 상황인데 혹은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타고 가는 상황인데 어때? 곧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게 공황장애예요. 굉장히 안전한 상황인데 내 정신은 뭔가 불안감을 너무 극도로 느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칭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도 적절해야 되는 거고 해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욕망과 불안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좀 샜는데 이거는 이제 책 장사하기 위한 이야기였고 이 욕심으로 돌아가 보면 말 그대로 이 500억 부자가 1000억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욕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CEO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1,500억 원을 달성하는 회사의 CEO 연봉이 한 15억 정도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양산업에 있어. 산업이 내리막길이야. 계속해서 이익이 축소되고 있어.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와. 그런데 본인 연봉은 15억에서 16억, 20억 올리고 있어. 이거는 욕심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어. 1,500억이던 영업이익을 3,000억까지 2배로 더블링을 했어. 저는 그 해에 성과급을 포함을 해서 이 CEO에게는 한 100억 정도 줘도 된다고 봅니다. 영업이익을 2배로 키웠는데 그것도 100억에서 200억이 아니라 1,500억에서 3,000억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임금 총액, 이사의 보수 한도 총액을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이 CEO는 연봉 100억을 찍는다고 해도 막 주주들한테 박수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CEO는 연봉을 갑자기 15억 받다가 30억 받아서 혹은 15억 받다가 100억 받아서 욕심인 거냐? 아니죠. 성과인 거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인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좀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뭐 주식 뭐 500억, 아니 뭐 CEO 연봉 15억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 연봉 5천만 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뭐 누구나 근데 희망할 수는 있죠. 문제는 뭐냐? 연봉 3천만 원짜리 일, 신입사원 일만 하면서 거의 팀장급 수준인 5천만 원을 희망한다면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5천만 원급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3천만 원만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직을 해야죠. 당연하죠. 이 사람은 정말 5천만 원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는 현재 직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지언정 업계에서는 알아줍니다. 그걸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은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냥 3천만 원만 받으면서 얼마 전에 그 왜 좀 한번 또 회자가 됐던데 법륜스님 그 증문즉설에서 어떤 젊은 30살 여자 직장인이 울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다. 업무도 더 많이 자기한테 떨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가 싶고 뭐 프랑스에선 옛날에 혁명이 일어나서 부자들을 단두대에 올리기도 하던데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다고 막 그런 거에서 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법륜스님도 대단하신데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만족할까? 5천만 원을 받으면 만족할까? 본인의 꿈은 이미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 1억 받는 사람, 10억 받는 사람 부자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계속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일이 힘들어요. 막 집에 가면 4시간이 없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서 좀 잘 이해는 안 가기는 합니다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뭐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진짜 욕심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사실 이제 30이 막 된 친구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이 돼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너는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그냥 닥치고 일이나 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이제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법륜스님이 뭐 부탄이라든지 좀 못 사는 나라 이제 봉사활동 많이 다니시는데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서 덜덜덜덜 거리는 트럭이 지나가서 트럭 뒷자리만 내가 잡아타서 앉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전철을 편하게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혹은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힘들다고 징징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시 그 사람이 조금 더 못한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자기의 상황이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우리 집 아이한테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태어나는데 아차 싶어서 휴전선 저기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너는 북한 사람이라고.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꽃제비들처럼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 차 싶어서 저 후진국에 태어났으면 너는 물 한 바가지를 길러 2시간 동안 왕복을 했어야 됐다고. 7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전후에 정말로 극심하게 못 살던 나라에서 맨 땅에서 뭔가를 일으켜 세웠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났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죠. 너무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행복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에 연봉 인상률 얼마나 됩니까? 물가 인상률만큼 높여준다 하더라도 2%예요, 물가 인상률이.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5천만 원 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25년이 걸립니다. 그래, 물가 상승률만큼 내가 올려줄게. 매년 2%씩 연봉 상승률. 3천만 원이 5천만 원 가는데 25년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연봉 인상률 그래 후하게 친다. 5%. 호봉제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 또 그 임단협 통해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5%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10년에서 11년 걸립니다.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 절대 안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최소한 2자릿수는 매년 올라가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7%씩 성장을 한다고 해도 왜 70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2배가 되려면 7년이 걸립니다. 이 정도로 땡겨야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노력, 꼰대씨. 그래서 항상 우리 찰리먼거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여기에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에도 몇 번 썼습니다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찰리먼거도 골백번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 단 하나, 가장 불행해지는 지름길, 질투하라. 그러면 네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다. 사실 재미난 게 뭐냐면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라는 것도 되게 누군가한테 욕심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내가 달나라에 가고 싶어. 화성에 가고 싶다고 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욕심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달에 가고 싶다라고 해요. 그럼 뭡니까? 현실이에요. 일론 머스크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을걸요? 이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2006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가 펼쳐졌었어요. 정부 주도로 해서 러시아랑 합작을 해서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정거장을 갔다 온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소연 박사가 1등을 해갖고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때 몇 명이었냐면 무려 36,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인 아무나 됩니까? 일단은 신체 엄청나게 건강해야 되고 안경을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여러 항목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품행이 올바라야 된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야죠. 왜냐면 거기 가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우주 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혼자 막 우주 실험하고 와야 되는데 또 하나 영어와 러시아어 능통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러시아 우주선 타고 갔는데 러시아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36,000명 중에서 그것도 안 되는 배 불뚝이 아저씨 막 이런 사람들 러시아 한마디도 못해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욕심인 거죠.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지만 영어, 러시아어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올바르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목표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110번째에 나오는 글입니다. 불나방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야외에서 모닥불 피웠을 때 혹은 고기 구워 먹을 때 막 벌레들이 그 불로 막 뛰어든 본 적 있어요? 되게 자주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근데 그 불나방들이 죽으려고 그 불에 뛰어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살려고 뛰어드는 겁니다. 왜? 달빛인 줄 알고. 곤충들은 정말 칠흑 같은 밤에 달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날아간다고 해요. 그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피워놓은 모닥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피워놓은 고깃불이 그들을 착각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코인 사기당한 사람들, 주식 리디방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아니면 기획부동산에 속은 사람들을 불나방에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욕심 가득한 사람들 이래라고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른바 불나방이 결과적으로 된 사람들,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욕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말 하려는지 혹시 이해가세요?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진짜 문제는 무지입니다. 무지. 얘기했잖아요. 돈 벌고자 하는 마음,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라고, 욕망이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이 아니라 역량은 안 되는데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나방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무지하지 않았다면, 주식 리딩방에 속지 않는 방법을 Y스트리트에서 들으셨다면,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알았다면, 최소한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 책이라도 봤다면, 여기 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남한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지 벌지. 다 잃고 나면 뭘로 벌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욕심이 아니라 무지함이다. 진짜 불나방은 죄가 없다. 만약에 그 곤충들에게 달빛과 가로등 혹은 달빛과 모닥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그 곤충들은 이 불나방이 됐을까요? 주식 리딩방에 속는 사람도 리딩방이라는 걸 쫓아다니면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불나방이 됐을까요? 아니죠. 페리뮤추얼 안 들어봤습니까? 이분들 또 찰리 먼거에 대해서 공부 안 했네 이거. 찰리 먼거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꺼내온 이유는 그겁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경마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투기만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도 결국 투기만 하다 끝납니다. 페리뮤추얼이라는 게 일종의 배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마한테 돈을 베팅을 해서 거기서 승률이랑 승부 여부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그런 걸 이제 페리뮤추얼이라고 하는데, 찰리 먼거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잘못 매겨진 베팅값, 세 베팅을 한다라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3번 말이 최근에 3회 연속 우승을 했어요. 3연승을 달리는 진짜 막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 1번부터 10번 말까지 있을 때 어떤 말에 걸겠습니까? 그쵸? 3번 찍고 싶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배당률이 얼마가 된다? 뭐 1.1배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사람들 돈이 다 여기 몰리면.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경마장에서도 진짜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말에 많이들 걸어서 우승 확률이, 그러니까 배당금이 1.3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걸었는데 그 말이 우승하면 1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승하면. 우승 못하면 10만 원 다 날아가는 거고. 자, 그런데 페리뮤추얼, 경마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경기장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 질퍽해. 근데 그 질퍽한 컨디션에서 가장 잘 뛰는 말은 사실은 7번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7번 말은 최근 2달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비가 온 게 2달 전이었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젖은 땅에서 잘 달리는 게 7번 말, 그리고 마지막 우승한 게 2달 전 비 온 날이었다면 어디에다 걸어야겠습니까? 특히나 배당률이 7번 말은 최근에 2달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당률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돈을. 7번 말에게 걸어야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진정한 베팅은 아니고 경마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경마 외에 정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 원에 이렇게 파는 것도 요즘 뭐 좀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막 분석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분석을 보고 훌륭한 말로 되어 있는 거에는 베팅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금이 떨어지겠죠. 이런 거를 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못 매겨진 베팅에 베팅하라. 근데 이것도 그냥 3번만 가자가 아니라 그럼 욕심이 되는 거고,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경마, 그 다음에 경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레저 스포츠예요. 국가가 허가한 약간의 도박이 허용이 되는 국민 레저 스포츠입니다. 물론 거의 동의는 안 하시겠습니다. 거기 가면 페인들 더럽게 많아. 와, 내가 옛날에 2000년대, 2006년이었나 2007년이었나 우리나라 거의 그 바다 이야기 이런 거에 진짜 쩔어 있을 때, 와, 그때 같이 선배 따라서 취재를 가다 깜짝 놀랐다. 거의 진짜 왜 이렇게 페인이 많아. 오, 무섭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그냥 뭐 데이트 하러 가도 되고 이렇게 건전하게. 근데 이제 한 번 또 한 5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50만 원 잃고 오고 나 집에 안 가 막 이러고 막 노트북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그렇게 7번 말의 상황이 확실한 게 있으면 여기다 전 재산 걸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하워드 막스 있지 않습니까?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님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일화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자기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래요. 맨날 돈을 잃기만 하는 도박꾼 이야기예요. 어느 날 경마에 단 한 마리의 말만 출전한다라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얼마나 심지어 국왕님, 야, 무조건 저 말이 우승한다. 그래서 막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갖고 돈 빌려갖고 막 다 배팅을 했대. 그 한 마리의 말에. 그 얘가 우승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뭐 배팅은 다 한 마리에 몰렸으니까 배당금은 그냥 1대1이었을 거고, 그런데
한 반 바퀴 돌다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화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100%라는 건 없다.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이 나타난 건데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주머니에 있던 돈이 100만 원이었어. 난 100만 원 올인. 근데 사실 나는 100만 원이 없어도 큰 타격은 없어. 또 월급 나올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이 없어도 내 삶에 지장은 없어라고 하면 한 번은 올인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집 팔아서 전당포에 차 맡기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욕심을 이야기하다가 막 페르뮤추얼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저의 욕심입니다. 항상 끝낼 때 아쉬워. 더 말하고 싶어. 말을 많이 했더니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YG 부스터. YG 부스터.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못 먹었어요.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먹어본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서 어떤 그 올인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두뇌, 눈, 활력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올인원 영양제, 올인원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신다면 YG 부스터. 해서 오늘도 야식 잡서리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까지 감사합니다. 뿅!